저는 대구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예,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대부분의 영문과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 아이디어 연구소 대표 김종섭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네. 또 한 줄 글로 네. 매출을 올리게 도와주는 분의 자기소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인사 좀 네. 해주십시오. 네, 항상 이제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네네. 정말 중이 제 머리 깎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렇죠. 기대하죠. 예, 남의 것만 잘해주고 네. 제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드린 명함에도 썼는데, 네? 예, 네, 그 광고 만든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쓰는 것도 회사가 이제 한 7년 차 되니까 네. 어디 가니까 그 병원 광고 만드신 분 맞으시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네. 또 찾아오신 분도 많으시고. 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맞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입이 좀 아파서 네. 그냥 명함에다가 맞습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명함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쓰니까 또 미팅 자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그렇죠. 또 맞아요. 유하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똑같아요. 아유,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나는 어떨까. 네. 네. 대구에서 네. 창업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광고를 공부하다가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큰 이제 환율 폭탄을 맞고 네. 한국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네. 돌아와서 대구에서 광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제가 판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예, 생각. 네. 뭐 자본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각과 뭐 창의성과 이런 상상력을 네. 광고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기억에 남는 거 많아요. 뭐 손이가요, 손이가 네. 있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오늘은 내가 요리사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서 광고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광고나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네. 좀 되게 무의미해진 일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우리 모두는 광고인이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오늘 한 번도 문자 메시지나 이제 깨톡 메시지를 쓰지 않으신 분이 계시냐. 네. 우리는 늘 글을 쓰면서 카피라이터가 되고 맞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컬러의 옷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시에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네. 4시에 누구랑 미팅을 했다가 맞네요. 또 네. 저녁에 누구랑 미팅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루를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광고 기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일들이 비단 광고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피라이터가 되고 네. 디자이너가 되고 오늘을 기획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이제 광고인이고 마케터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들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온 국민이 내가 만든 광고를 알고 있고 네. 또 내가 만든 CM 속을 막 흥얼거리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김종섭 대표님도 네. 뭐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도 네. 뭐 굉장히 소문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광고인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예,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대부분의 영문과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네? 있거든요. 네. 영문과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피킹이나 네. 이런 뭐 우리가 수능 공부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든지 저 역시 그랬던 영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마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싸게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죠. 네. 그게 교환학생으로 가는 교환학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은 그만큼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와, 네. 교환학생을 합격하고 나서부터 생각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배워서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왔었던 것이 광고였고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광고와 마케팅을 공부하게 됐었고 네. 예,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었죠. 유학을 마치고. 처음부터 창작에 막 소질이 있었고 막 네. 그랬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네.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네. 창작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도 네. 하면 좀 잘할 것이다. 친척 분들께서 네. 이제 남자가 연관하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경제나 경영이나 뭐 광고나 뭐 이런 거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왠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머리를 스쳤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네. 그러면 한국에서 광고 뭐 홍보학과나 이런 네. 과가 있는 학교가 어디지 이제 알아보다가 너무나 운 좋게도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광고 이전에 그 당시에 대표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영어를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되게 긴장돼요. 이제 이런 말을 네. 미국에서는 지금 제 위장에 나비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우와, 하거든요. 네. 이런 표현법들이 너무 네. 멋있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영어와 이제 광고 카피가 일맥상통하니 네. 크게 다른 건 어찌 보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창작이라고 하는 분야로 넘어왔던 거는 저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지만 네. 그냥 그 결대로 흘러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환 학생으로 간 미국에서 네. 어찌되었건 광고에 눈을 뜨고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네. 그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유학 생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네, 유학 시절에는 일단은 영어를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대구에 외국인이 많지만 네. 그때는 2000년도 중반에는 외국인을 보는 게 대구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로에 있는 어학원에 네. 가서 알바를 하면 뭐 네. 청소나 뭐 칠판 닦기나 이런 거를 하면은 그냥 수업을 무료로 듣게 해주는 네, 그런 네.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열정페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교무실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인과 친해지고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생각이 깨졌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특히 제가 있었던 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런 곳은 흑인 인구가 많고 해서 발음을 이제 알아먹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요. 영어도 못하는 학생이 네. 자기 아이디어를 막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처음 이제 생전 광고에 발을 디딘 거였고 해서 너무 힘들었었고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저한테 내일까지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는 북한으로 돌아가라. 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남한에서 온 걸 아시면서 네. 조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초를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도 그냥 너무나 꿈꿔왔었던 미국 무대였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좀 인정을 해주셨는데 네. 그 찰나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었던 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대구에 자리를 잡고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광고하면요, 서울에 업체가 많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서울에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네. 대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네. 그러면 이런 인구 유출 문제가 네. 나중에 이제 그 직원 채용에도 네.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문제도 엄청 힘든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는 뭐 대구대학교를 졸업했다라든지 대구 지역의 이력서를 보면 분명히 네. 대구 지역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전화해 보면은 이제 서울에 가 있고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서울에서 1년 일한 것을 대구에서 뭐 3년, 4년 일한 것보다 더 큰 경력으로 줘주기 때문에 나는 왔다. 네. 그래서
예, 시작부터 너무 힘들었었죠. 이제 네네, 인력을 네. 구하는 문제라든지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대구에서 광고 회사를 창업을 한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나는 만들 거다 대구에서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었던 이유를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네네. 기업들이 거의 다 서울로 가 있고.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젊은 혈기였는지. 네. 그래서 이제 죽을 만큼 고생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젊은이들, 청년들이 여기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처음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원대한 꿈을 가졌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네. 처음부터 탄탄대로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광고를 시작하셨을 때 어려운 점들 뭐 많았을 텐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가장 힘든 거는 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무형의 가치죠. 네. 기획이고 아이디어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명함 한 각은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기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에 대해서 왜 돈을 줘야 되냐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대구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택시 광고로 하든 네. 버스 광고로 하든 그냥 그 버스를 빌리는 그 부동산 같은 그 비용만 내면 되지. 그렇죠. 왜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광고 기획이나 카피나 이런 거를 왜 돈을 줘야 돼? 그거는 다 공짜 아니야? 그리고 라고 또 하는, 예. 어느 정도로 줘야 해? 네,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것도 힘든 거였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볼펜 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요? 이게 한 자루에 5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얼마를 매겨야 될까?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가치를 느끼는 것도 너무 천차만별이었고요. 네네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광고를 보고도 이건 100만 원 하면 살래.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한 2천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아?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 점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굉장히 좀 난감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렇게 뭐 벽을 마주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다가 네. 뭔가 희망이 보이게 된 계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 광고를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를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고객이 먼저 되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고객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됐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뭐 컴퓨터나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공산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네. 고객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객을 이해하게 됐었거든요. 와. 예, 근데 고객을 네. 이해하고 나니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명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광고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생각을 하니 제가 만든 광고를 어딘가에서 보증을 받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겠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제 광고가 명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했었던 거죠. 와,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참 지금 생각하면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네, 네. 예, 우리가 병원에 갔었을 때 뭐 이 의사의 학력이라든지 뭐 경력을 중요시 보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최소한 저랑 미팅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은 아니겠구나라고 네. 하는 이미지를 좀 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로 우리나라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 인생에서 아주 소중했던 시간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축복이고. 그럼요. 네. 네,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11년 차가 되다 보니 약간 이제 익은 열매가 네. 되었는데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저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 나이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때의 그런 열정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힘들었으니까요. 네네. 예, 소중했던 시간이죠. 제 네. 인생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뵙자마자 네. 이렇게 명함 한 장을 받았는데 네. 명함도 엄청 이렇게 네. 공들여서 네.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을 것 같아요. 네. 명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네. 이제 광고를 하고 싶다고 찾아갔었을 때 그러면은 뭐 병원 광고 만든 거 한번 봅시다 했었는데 네, 자료가 네. 없잖아요. 스타트업이고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력과 경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저는 감사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광고를 수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쫓겨나는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해보니 명함을 드리는 1초는 허락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명함을 네. 아주 기발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명함을 받았을 때 이 사람 광고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임팩트를 1초 만에 줘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네. 명함을 남들이 다 이제 한 장짜리 명함을 드릴 때 저는 그 한 장짜리 명함을 커버에 넣었어요. 그 명함 커버를 이제 병원 마크, 십자가 마크를 이제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은 왜 병원에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커버에서 명함을 쭉 이제 올려보면 브랜드 고치입니다. 브랜드 닥터입니다. 이제 이런 네. 카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도 의사지만 저도 브랜드 닥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와, 정말 예.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 너무 간절했었던 시절이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게 근데 먹혔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만 좀 앉아보세요. 그래서 의외로 좋은 광고 회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와, 내가 받아본 명함 중에 가장 독특하고 임팩트 있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함 한 장으로 확실히 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오래 기억이 되고 이게 바로 성공의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명함이 저를 먹여 살렸죠. 거의 뭐 그 동네에서 30만 원짜리 막 광고 막 이렇게 간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뭐 단번에 막 1억 원이 넘는 이야. 광고까지 수주하게 네, 네, 하게 네.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간절함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네. 또 얼마 전에 펴낸 책에도 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간절함은 네. 기회의 어머니다. 아, 네. 라는 이야기 네. 네, 봤습니다. 네. 제가 썼는데도 되게 명문이네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 스타트업 2년 차였던가요? 네. 제자 양성을 위해서 네. 빅 아이디어 네. 아카데미를 네. 무료로 네. 엽니다. 네. 이 불황에 무료라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 일을 다 할 거야가 아니라 음. 다 같이 잘 살아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제가 네, 돌이켜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하면 네.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 창업을 했고 네.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결국 서울에 있는 사람이 빅아이디어 연구소로 출근을 할 수는 없었던 때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인력 풀들이 우리 회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돌이켜보면은 좀 그 광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었던 그런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었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회사에도 도움되는 일이었어요. 네. 예,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광고를 가르치고 또 뭐 광고 회사 뭐 지금 서울의 제일기획이나 뭐 제가 가고 싶었던 어떤 글로벌 광고 회사 간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보내는 거나 또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한테 분명히 도움이 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잘 된 분들이 많으시네요. 너무 네네. 좋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 제자가 제 꿈을 이루어 준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네네. 저는 제일기획 뭐 문턱도 못 가봤는데 서류도 못 내봤는데 제일기획에 간 친구도 있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이제 비비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글로벌 광고 회사인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애틀란타에서 자전거 타고 막 그 회사 가보기도 하고 막
올라가서 경비원한테 음. 얘기해서 잠깐만 나 이 회사 다니는 게 꿈인데 잠깐만 둘러보고 싶다. 근데 또 그때는 경비가 이렇게 삼엄하지 않은지 또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의 회사였는데 그런 꿈의 회사를 아카데미 일기 친구가 BBDO 코리아를 우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난 감동이었죠. 그게 보람이기도 하고 네.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또 이런 활동이 광고계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뭐 어떤 대구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대표님이 네. 이 바쁜 와중에도요 또 책을 써냅니다. 네. 광고인의 생각 훔치기 네. 그리고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네. 책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처음에 책을 왜 쓰게 됐냐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도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요.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광고를 어려워할까? 강의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 네.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의성이나 이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남다른 시각, 네.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특히 소상공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돈이 없는 스타트업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영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많은 광고 회사 분들이 참 대표님들이 넉살 좋게 술 영업도 잘하시고 네, 막 어떤 맞아요. 네트워킹도 잘하시고 모임도 네, 네, 막 많이 네. 가시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제 그런 쪽에 소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성향에서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이유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 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책 속에 어떤 누군가를 이거는 뭐 직원과의 관계도 그런데요. 네. 직원한테도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도 저는 글로 쓰려고 노력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글은 남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말처럼 휘발성이 있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든지 뭐 안 좋은 얘기를 쓰면은 그게 평생 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저는 그 반대면도 네. 보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대표님을 뵙기 전까지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네. 굉장히 좀 뭐 괴짜스러운 네.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왔거든요. 네. 또 굉장히 네. 친숙하기도 하고 네. 인간적이기도 한 그런 면을 많이 네. 느끼게 돼요. 네, 제가 항상 인터뷰 자료 올 때마다 그런 말씀 다 항상 하세요. 네네네. 예, 막, 머리를 막 발목까지 길렀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든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언젠가 그 JYP 박진영 씨가 자기가 이제 창작가로서의 성공했었을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데뷔하고 나서 20년 넘게 항상 똑같은 시간이 일어나고, 항상 똑같은 것을 먹고, 항상 똑같은 운동을 하고, 네네. 항상 똑같은 이제 박스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창작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은 아웃풋을 만들려면 좋은 인풋을 넣어야 되고 그 좋은 인풋은 저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막 우리가 새벽에 감성이 터지니까 그때 막 창작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반대였어요. 창작을 하고 좋은 것을 만들려면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좀 아마 그래서 좀 단정하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점심 같이 먹는 식사값이 되게 비싼 분 있잖아요. 네. 오은영 선생님? 아니면? 아니요. 그 외국의 그분인데. 아, 예. 그래요. 예.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 누구지?